4월 29일 다음 달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오늘 인천 서구 강화을까지 추가되면서 서울과 성남, 광주 이렇게 4곳에서 치러지게 됐습니다. 인천 서구 강화을은 앞서 전해드린 대로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의 회계 책임자가 불법 선거운동으로 기소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기 때문입니다. 판이 커진 재보선 지역 4곳 가운데 이 3곳 서울 관악을, 성남 중원, 광주 서을은 통합진보당 해산으로 공석이 된 지역구입니다. 당시 이곳은 야권 연대로 제1야당이었던 민주통합당이 후보를 내지 않았었고 모두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당선된 곳입니다. 네, 먼저 이번에 새로 추가된 인천 서구 강화을 지역을 보면요. 2000년 이후 3번 치러진 선거에서 모두 새누리당 후보들이 당선이 된 곳입니다. 이경재 의원이 이곳에서 4선을 했으니까요. 전통적으로 새누리당 강세 지역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반면 서울 관악을의 경우는 이해찬 의원, 김희철 의원까지 또 통합진보당 이상구 의원까지 전통적으로 야당세가 강했던 곳입니다. 이상구 의원은 당시 김희철 의원과 경합을 벌였으나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해 당선이 됐습니다. 다음은 성남 중원입니다. 이곳은요,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이 재선을 한 곳입니다. 그런데 야권 연대로 통합진보당의 김미희 의원이 출마를 해서 당선된 곳이기도 합니다. 이곳은 여야 후보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야당의 심장 지역이죠. 광주. 광주 서구을은요, 정동채 전 장관 전 의원을 비롯해서 김영진 의원, 이렇게 오병윤 의원 이렇게 당선이 됐습니다. 오병윤 의원은 역시 통합진보당 야권 단일 후보로 출마를 해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곳에는 천정배 전 의원이 새정치연합을 탈당하고 출마를 선언해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최대 변수는 야권 연대 여부입니다. 지금 광주 서울에 천정배 전 의원이 출마를 선언하자 새정치민주연합은 야권 분열의 위기감을 조성하고 있다면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무기력에 빠진 호남 정치를 부활시키고 희망을 잃어버린 야권을 재구성해서 정권 교체의 미랄이 되는 것이 제게 부여된 시대적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당이 혁신하고 단합해서 정권 교체를 위해 매진해야 할 때에 천정배 전 장관의 무소속 출마는 야권을 분열시키고 정권 교체를 어렵게 할 뿐입니다. 주한미 대사 피습 사건 이후 종북 논란도 새로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다음 달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을 비롯해서 보수 진영은 이 종북 이슈를 이어가려 하고 있고 야권은 이번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며 여당 사무총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방침을 세웠습니다. 야당의 이례적인 법적 대응은 이번 재보선이 야권 강세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선거가 될 것이란 위기감도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김기종 테러 사건은 극단적인 개인의 일탈 행위로 치부하면서 김기종과의 거리두기로 일관할 것이 아니라 극단적 정부 세력과의 분명한 절교 선언을 해야 할 것입니다. 때를 만났다는 듯 공당의 대표와 동료 의원들을 중상모략하는 못된 버릇을 이번 기회에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네, 김성수 새정치민주연합 대변인이었습니다. 이번 재보궐선거는 결과에 따라 전국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지을 수 있고 특히 여야 대표 체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새누리당은 4곳 가운데 2곳에서 승리할 경우 김무성 대표 체제에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존 야권 우세 지역 3곳을 모두 지켜낼 경우 문재인 대표 체제에 힘이 실릴 수 있지만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후폭풍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4월 재보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투명하고 공정한 공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4월 재보선에서 이길 수 있는 길도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에서 시작될 것입니다. 내년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펼쳐지는 다음 달 재보궐선거, 지역선거 4곳으로 늘어나면서 여야 지도부의 발걸음은 더욱더 빨라질 것으로 보입니다.